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학원 원장 권석입니다. 이번엔 얼마 전에 실시한 철산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객관식으로만 2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시험 문제에서 상 레벨의 문제가 1문제, 중 레벨의 문제가 8문제, 하 레벨의 문제가 1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9년도에는 상 문제가 2, 중 문제가 11, 하 문제가 8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시험은 중상을 합쳐서 9문제, 지난번은 중상을 합쳐서 13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이것으로 봐서 이번 시험은 지난번보다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서 등급을 결정지을 수 있는 킬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철산중학교 킬러 문제는 딱 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한 문제가 바로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6명의 독서 시간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주어주고 이 중에 특정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별량이 변형되었을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로, 이 문제는 문제 유형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통계 문제를 수업을 할 때 이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딱 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제가 이 문제를 엄청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별량이 변했을 때 평균이 같아지는 경우와 평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평균이 달라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정의대로 하나씩 일일이 모두 다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실수하기 쉬운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실시한 가림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에서도 그 문제 맨 마지막 문제에 A그룹과 B그룹의 평균과 분산을 주고 두 그룹을 합쳤을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이 문제랑 유사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평균이 달랐다면 가림중학교에 나왔던 문제에서는 평균이 같은 조건을 주고 있었던 문제고요. 제가 저희 학원 아이들 설명을 할 때 통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고 지난번까지 문제는 대부분이 평균이 같은 상황에서의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주어진다면 이쯤 되면 평균이 달라진 그룹에서의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바로 평균이 달랐을 때의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평균과 분산을 응용하여서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상당히 심플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저희 학원 아이들, 중학교 3학년 아이들 통계 수업을 할 때 고등학교 확통 과정에서 배웠던 평균과 분산 과정을 중학교 레벨에 맞게끔 변형하고 정리하여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 개념을 설명하고 그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연습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 이번 철산중학교 문제 만점 받은 친구들 여럿이 있는데 그 친구들 시험지를 제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친구들은 저희가 알려줬던 고등학교 레벨에서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제가 고등학교 레벨로 문제를 풀어줬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시험이니까 중학교 과정으로 푸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중학교 과정으로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은 문제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수를 했던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가져와서 중학교 아이들 수업을 할 때는 전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중학생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깔끔하게 개념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연습을 시키고 반복을 시켜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번 시험에 대해서 등급을 보게 되면 만점자는 한 반에 3명 혹은 4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90점 이상은 아이들은 한 반에 한 10명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반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만점자와 90점짜리의 아이들이 반에서 한 10명 이하, 10명 정도,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2차 함수와 통계와 삼각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2차 함수는 3학년 1학기 과정이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에서 2차 함수가 간략하게 앞부분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문제에서 뒷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면 2차 함수 문제가 6문항, 통계가 11문항, 삼각비가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문제가 총 22문제였기 때문에 통계에서만 절반 가깝게 출제가 되었고 더구나 통계 11문제 중에서 중상 레벨의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시험은 통계 싸움이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2차 함수는 6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6문제가 모두 너무 라이트한 하 레벨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삼각비도 2문제가 중 레벨 1 정도로 통계 이외에서는 2차 함수와 삼각비가 모두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상과는 다르게 2차 함수 문제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철산중학교 아이들 시험 대비를 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를 하면서 교육을 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2차 함수의 활용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는 아이들의 공부를 한 만큼의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했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성과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2차 함수를 마스터하고 그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수학 상에 나오는 2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숙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몇 번이나 강조를 했지만 고등학교 레벨의 문제에 2차 함수 문제를 연습을 시켰고 거기에 맞게끔 아이들도 상당히 높은 레벨의 2차 함수 문제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저희 학원은 준비 과정에서 또한 상당히 만족할 만한 내신 대비 과정을 가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전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3학년 대상으로 통계 수업을 할 때, 즉 평균과 분산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 과정에서 배우는 평균과 분산 과정을 적당히 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과정이야, 이건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징검다리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원에서 고등과정을 오버랩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친구들은 이번 시험을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3학년 2학기 시험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철산중학교는 매년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해옵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2019년 문제에 상레벨 문제가 2개가 있었잖아요. 철산중학교에서 3학년 1학기 때 상레벨 문제가 4개, 5개가 있었던 걸 비교한다면 1학기에 비하면 2학기는 쉬워지는 거죠. 매년 철산중학교에서 3학년 2학기 내신의 난이도를 낮춰주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3학년 2학기에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고등학교 과정을 병행하면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를 해라 라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철산중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광명권에 있는 거의 많은 많은 중학교 학교들에서 3학년 2학기 시험은 1학기보다 다소 문제가 쉽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학교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남은 2학기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방학까지 해서 저희 학원에서 예비 고1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겁니까? 라고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 보다 고등학교 수업에 집중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학교 3학년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학년 2학기 공부를 비중을 천천히 줄여가고 기본기에 집중을 하되 그 나머지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에 집중을 한다 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후에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첫 번째 시험, 즉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까지 보게 되면 아이들의 점수가 웬만큼 결정이 되죠.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부터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신을 잘 맞을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슬럼프가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했던 거랑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이 시켜서 억지로 겨우겨우 따라가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가서도 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공부를 해두는 것은 앞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공부 방법이라든가 공부에 혹은 진학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예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할 수 있게끔 완벽한 준비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과정의 일환으로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컨설팅이 뭘 말하는 거냐면 아이의 수학적인 성향, 그리고 국어와 영어와 과학 등 다른 과목들의 조화로움, 그리고 아이가 외부적인 것들을 챙길 수 있는 비교과를 잘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성실함 등등등을 제가 파악을 하여 아이들한테 어울리는 고등학교를 제가 권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리포트로 작성을 하여 부모님들과 1대1 상담을 일일이 다 진행하고 아이한테 가장 어울릴 만한 고등학교를 제가 정해줍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대부분, 즉 70% 이상의 친구들은 자기 학교에서 1, 2등급의 등급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들이 방학 동안, 학기 동안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이 제일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그 친구들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성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친구가 수시에 유리한 친구인지 정시에 유리한 친구인지, 하다못해 논술에 어울리는 친구인지, 물론 논술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긴 있지만 학교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될 친구와 정시까지 공부를 해야 될 친구까지 선을 잡아가면서 저희가 1대1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도 11월달과 12월까지에 걸쳐서 고등학교 원서를 쓰기 전까지 제가 아이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여서 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고등학교를 컨설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만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주변 환경에서 어떤 학교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그런 정보보다는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철산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